네, 녹화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블로그 챌린지 12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코칭 1회차고요. 처음 오신 분들부터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최지성 님이 1등으로 오셔가지고 화면 띄워드리고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지성님 마이크 한 번만 아, 켜주시고 제가 네네. 질문하면은 답변 같이 주시면 돼요. 네. 생각의 근육. 블로그의 주제는 어떤 걸로 잡고 싶으셨어요? 사실 블로그 주제를 명확하게 잡지 못해서 음. 고민하다가 이렇게 건강이나 음식 관련 이렇게 해서 해볼까 하고 20일 동안 써봤는데 네. 네, 아직도 사실 고민이긴 해요. 지금 보니까 딱 글의 주제로만 보면은 뭐 아침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의사들은 먹지 않는 6가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컨셉이랑 주제는 잘 부합하게 꾸준히 글을 써주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생각의 근육이라고 하면은 뭔가 약간 자기 개발? 아니면 뭐 음, 공부하는 거? 뭐 이렇게 약간 성장하는 거? 이런 쪽이나 아니면 책을 읽는 약간 독서 블로그? 뭐 이런 쪽의 음, 느낌이 강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브랜딩을 하실 때는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 방향성, 가고자 하는 방향성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름과 닉네임과 이렇게 딱 통일감 있게 일치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21일 동안 저 주제로 글을 써보셨는데 본인은 그 주제를 계속 이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음, 사실 약간 다른 주제를 찾아보고 싶은데 그런 음, 뭐 키워드나 이제 인기 있는 그런 주제가 제가 하고 싶은 거랑 잘 어울릴지를 잘 모르겠어서 네. 어, 실제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한데 뭐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건? 차라리 교육이나 독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어, 성향에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좀 얘기를 드리면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사실은 브랜딩이라는 걸 제가 이제 그동안 컨설팅을 정말 많은 분들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브랜딩에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네, 지속성.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이 콘텐츠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 그거를 하려면 내가 흥미있고 꾸준히 생산을 할 수 있는 콘텐츠여야 가장 이제 승산이 있어요. 음, 아니면 내가 계속 나를 막 채찍질을 하면서 막 열심히 음, 이거를 관심 없는 주제를 막 고민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제를 선택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요. 음, 왜냐면은 타겟이 많고 좀 목표가 뾰족한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나 이거 좀 힘들어라고 생각하면서도 억지로 끌고 가서 꾸준함을 유지했더니 성장을 하더라. 예. 음,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선택이긴 해요. 내 힘듦을 견딜 자신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주제를 선택하고 네, 그리고 내가 좀 더 느리게 가더라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 음, 2가지를 하더라도 이제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내가 그거를 어떤 게 나에게 맞는지를 지금은 잘 모르는 기초 단계다, 초보 단계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좀 병행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음, 그래서 병행을 하되 어떤 식으로 구조를 짤 수가 있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제 블로그를 들어와 보시면은 되게 많은 얘기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보면은 프롤로그를 딱 봤을 때는 여기 보면 되게 집중적으로 책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죠. 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도서 블로그예요. 도서 쪽. 그러니까 도서 인플루언서거든요. 그러니까 책 네, 쪽으로 이미 포커스를 맞춰놨고 여기는 제가 쓰는 글, 에세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제가 쓰는 글, 여기는 제가 하는 북콘서트, 북마케팅, 뭐 북 관련 방송 이런 것들. 그래서 음, 그 외에 저는 정말 많은 다른 그 뭐 맛집도 쓰고 여행도 가고 막 잡블로그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전체 보기로 보면은 완전 잡블로그예요. 여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음, 하지만 중심 주제 컨텐츠가 좀 더 많기는 해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잡블로그예요. 주제 없는. 근데도 이제 전체적으로 컨셉을 잡을 때는 내가 책이라는 도서 블로그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 전체 책의 비중을 좀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콘텐츠의 어떤 결을 글 쓰는 사람, 책을 뭐 마케팅하는 사람,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롤로그라든지 설정 같은 부분에서 계속 책이 이제 노출되도록 그런 구조로서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짜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도서 인플루언서로서 승인이 나고 영향을 펼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리뷰단을 하는데 저도 재미로 리뷰단 하거든요. 왜 레뷰 같은 체험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심심할 때 네. 저는 재미로 리뷰단 하는데 저는 읽고 싶은 책 있으면 돈 주고 사서 안 읽고 그냥 리뷰단 체험을 신청해가지고 아, 읽어요. 음, 무료로 책 주니까 어차피 네. 사고 싶은 거 그냥 돈 아끼고 어차피 포스팅도 하나 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제가 도서 인플루언서를 신청해서 단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어요. 음, 예. 근데 놀랍게도 책 컨텐츠가 한 달에 한두 개도 없어요. 음, 예. 근데 그냥 프롤로그에서 보여지는 책 컨텐츠에 대한 중심 주제에 대한 설정을 너무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안 뽑을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지성님은 우선은 결정을 하시는 거는 내가 음, 좋아하는 주제로 할지, 잘할 수 있는 주제로 할지, 타깃이 명확한 주제로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면서 우선은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어, 그 하고 싶은 걸 더 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틈새를 찾고, 그 안에서 조금 타겟팅을 명확히 해서 좀 더 뾰족하게 했을 때 성과는 반드시 난다고 생각해요. 음, 모두가 책을 가지고 블로그를 하지만 그 중에서 책으로 또 성공하는 사람은 나오니까. 음, 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주제와 이제 건강 주제를 조금 병행해서 다음 기수를 만약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꾸준히 글 쓰실 때 그렇게 좀 해보고 대신에 그 주제를 인플루언서를 바라보고 우리는 블로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심 주제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시고 그거를 노출해가면서 저처럼 음, 그렇게 프롤로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름과 이런 닉네임 그리고 소개글 같은 것들을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네네. 여기 적는 것도 일상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추억 이렇게 적는 것보다 뭐 예를 네. 들어서 뭐 도서 뭐 그 도서 리뷰, 협찬 문의, 뭐 제안 음,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써놔도 실제로 제안이 들어와요. 아, 그래서 저 소개글이 되게 놀라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글을 계속 잘 써서 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와, 저 사람 글 잘 쓴다. 이러고 그냥 감상만 해요. 음,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글을 잘 쓰는데 저기다가 뭐 칼럼니스트 기고, 뭐 그 작성 문의, 뭐 원고, 그 출판 대행 작가 문의, 뭐 이런 걸 써놓으면 실제로 그걸로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요. 네. 아, 그래서 아주 그 기본적인 거지만 소개글에 뭐를 적느냐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네. 소개글에 이렇게 막 적어놓은 것들로 저는 블로그 지금까지 강의나 이런 거 많이 했겠죠. 그죠? 네. 근데 저 지금까지 블로그 강의를 제가 제안서를 넣어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 어, 강의한 지 10년 넘은 거 아시죠? 네. 근데 한 13년 됐거든요. 강의한 지는. 12, 음, 3년?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제안서를 넣은 적이 없어요. 아, 100%다 온라인 보고 섭외가 왔는데 그렇다고 제가 온라인에 대단한 많은 막 블로그 저 강의합니다. 뭐 퍼스널 브랜딩 강의합니다. 이런 걸 써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 소개글 보고 오는 거예요. 네. 어, 그만큼 업데이트는 되고 있고 그 사람이 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써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글 하나만 봐드릴 건데 뭐가 좋을까요? 음, 제가 글 목록 한번 열어드릴 테니까 네, 21일 동안 쓴 것 중에 네. 이제 어떤 글이 좋을지 얘기해 주세요. 커피? 커피의 커피. 효능? 우선은 내용에 대한 충실도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네. 이 글이 노출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네, 근데 우선은 첫 번째는 뭐냐, 커피 그 관련돼서 이제 이미지를 다 네, 어디서 제공하는 그런 스톡 네, 이미지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네, 블로그에 스톡 이미지 쓰라고 이렇게 제공이 되잖아요. 무료 네, 이미지. 네, 근데 사실 블로그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직접 찍은 사진을 제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런 똑같은 글을 쓰더라도 어차피 나 카페 자주 가잖아요. 그냥 네, 내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넣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음, 네. 그리고 글 양은 조금 적어요. 글 음, 양이 이거보다 조금 더 늘어나야 되고 네, 사진 수를 최소 저는 노출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7장에서 10장 쓰시는 걸 음, 추천드려요. 지금은 3장 정도 되죠. 그래서 네, 글 양은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 꽤 괜찮은데 음, 사진 수가 너무 적으니까 글이 되게 빨리 끝나는 느낌이거든요. 예를 음, 들면 여기 뭐 플라보노이드, 안토시 아닌 이 사이사이에 이거에 대한 사진들을 막 끼워 넣어도 음, 충분히 7장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네, 좀 넣어주시면 좋고 내용은 지금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는데도 요약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는 걸 딱 정확하게 받아들이게 이제 논리적인 정리는 이론적인 정리는 그 잘 되는 느낌이에요. 구성 자체는. 네, 근데 키워드를 좀 보긴 봐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커피의 효능 지금에서 우리가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의 조합이 커피의 효능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 커피의 효능이라는 단어로 내가 몇 개나 포스팅에 집어넣는지 보면 하나, 2번 넣었어요. 네. 근데 2번 넣어도 노출은 돼요. 한 번 넣은 음, 것만 아니면 괜찮은 편인데, 근데 이제 사진 수만 조금 더 늘어나면 괜찮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제목을 적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목을 적고 나서 본문 안에다가 이렇게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본문에 적어주는 거. 그게 없으면 실제 노출이 안 된다. 그런 거 네, 유의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잘 적어주셨네요. 커피어는 커피 성분 뭐. 그리고 여기 뭐 커피 아까 그 나왔던 이런 단어들 네, 이런 거 뭐 플라보노이드, 음, 안토시아닌 뭐 이런 것도 여기 태그로 넣어도 되는 거고 음, 아주 많은 태그보다는 지금 정도 10개 정도 10개 적는 정도. 거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네, 중요한 것들 적어서 가면 해시태그만으로도 검색이 되니까 그렇게 네, 네. 노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할게요. 음, 음, 키워드를 잡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네. 것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해야지 좋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키워드. 그러니까 사실 네, 키워드라는 거는 이제 딱 관점이 뭐냐면요. 정확한 게 좀 아주 넓은 범위지만 조금 핵심적인 얘기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검색할까? 이게 제일 1번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검색할까?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걸 썼어요. 그러면 그 고정동 아바라 맛집 이렇게 검색하도록 나는 생각하고 썼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음, 음, 뭐 기흥구 아바라 맛집 이런 식으로 뭐 음, 아바라 맛집 뭐 또는 반달커피 보정점 이런 식으로 내가 검색할 거라고 예측하고 쓴 제목이어야 돼요. 근데 음,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떨어지죠. 네, 아바라 맛집이란 단어 자체를 사람들 많이 안 쓰지 않나요? 음, 네. 근데 이제 세부적인 키워드라서 이것만 원하는 사람은 검색할 수 있지만 너무 음, 소수가 검색하는 단어가 음, 돼버렸죠. 네,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여기에 그냥 뭐 커피 맛집 했으면 보정동 커피 맛집, 기흥구 커피 맛집, 용인시 커피 맛집 이런 식의 조화가 다 일어날 수 있었겠죠. 네, 네, 어. 그래서 추가 키워드를 어디에 넣느냐, 어떻게 음, 넣느냐에 따라서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 네, 내가 정해놓은 이 제목 안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검색할까를 생각했을 때 그 조화가 나온다면 좋은 키워드가 돼요. 음, 근데 그게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나 잘못 썼구나. 그래서 한 음, 번 더 구성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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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경수님 넘어가 볼게요. 경수님도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경수님은 레인보우 망고는 무슨 뜻이에요? 아, 음,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색깔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되게 많고 또 그냥 살아가는데 알록달록하게 망고처럼 상큼하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어, 네. 네. 그래서 그리고요. 지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거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어요. 그죠? 근데 네. 남들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 이름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 또 뭐 청각적인 요소, 그리고 뭔가 이제 뭐 어떤 다른 감각적인 오감의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전달해 줘야 돼요. 내가 왜 레인보우 망고인지. 어. 그래서 무슨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사람들이 맞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 보니까 저런 게 생각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여기거든요. 프로필? 프로필 소개. 프로필 소개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가 프로필 소개 영역인데 정수님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여기에 에디트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에디트. 여기 조그만 글씨 보이세요? 에디트. 네. 요걸 딱 누르면 이렇게 프로필, 내 관리에서 블로그 정보로 넘어가거든요. 요 부분에다가 지금 얘기하신 거를 적어주시면 좋아요. 뭐, 뭐 그 무지개 같은 다채로운 그 뭐 세상에서 어 상큼한 망고 같은 그 삶을 살고 싶은 레인보우 망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적어줘도 되게 철학적이잖아요. 되게 매력적으로 갑자기 확 바뀌죠. 음. 그런 네. 거를 해주시는 게 우선 되게 중요해서 이 부분, 프로필 수정, 여기 부분에 에디트라고 나올 거예요. 그거 이제 수정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블로그 모바일로 봤을 때 아까 스킨이랑 이런 거 지정이 하나도 안 돼 있으세요. 이거를 몰라서 못 하시는 거면 그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블로그 디자인 강의가 있어요. 그거에 제가 기초 강의로 블로그 모바일 스킨이랑 뭐 그 PC 스킨이랑 이런 거 전부 다 정비하는 거를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그거를 보시고서 수정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번에 시작하신 거죠, 블로그. 네네. 음. 여기 목적은 뭐예요, 블로그 하신 목적은? 음, 일상을 기록하고 싶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수익도 내면 더 좋겠죠. 음, 그리고 독서를, 그러니까 북클럽을 가입을 했고, 독서를 그동안 안 하다가 한 네, 작년부터인가 하기 시작했는데, 네, 책을 읽고 나서 그런 느낌이나 그런 것들 네. 또 글로 공유하고 남기고 싶 음. 그러면은 블로그를 우선은 약간 뭔가 이게 투잡? 약간 엔잡 중에 하나로서 싶어요. 약간 네네네. 운영을 하시는 것도 목적이 있는 거네요. 네. 음. 우선은 일상 블로그를 하시면서도 블로그 리뷰단 수익화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일반적이고 가능한 얘기예요. 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는 필요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혹시 그 저기 계세요? 그 뭐야 이렇게 지역에 계세요? 그 농산 이런 농산물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요때만 딱 그 시댁에 내려가셨어요? 아, 건지. 네. 그때만 시댁에 내려간 그때만 거예요. 원래는 서울에 계신 거죠? 네. 경기도. 아, 경기도 오케이 아, 오케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성 있는 콘텐츠를 우리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상 블로그로 가도 돼요.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중심 주제를 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수님이 나중에 수익화에 어떤 일부라도 좀 용돈벌이 정도라도 나는 수익화를 하는 거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상 블로그로 가도 돼요. 그러면 일상 블로그 중에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그 수익화를 낼 수 있는 건 사실 뭐 아주 일반적인 맛집 블로그나 상품 리뷰 같은 것들이에요. 네. 맛집 블로그나 상품 리뷰. 그리고 네. 책도 사실은 수익화를 내기는 책은 사실 무료 리뷰가 워낙에 활성화가 잘 돼 있어서 책으로 수익화를 내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책은 이제 빠르게 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죠. 왜냐면 리뷰 서평단 모집이 되게 많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우선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블로그를 처음이신 게 너무 티가 나는 게 이런 카테고리 구성 같은 것들도 전혀 안 돼 있잖아요. 혹시 네. 아이디 비번 주실래요? 아이디 비번 주시면 제가 이거를 지금 잠깐 만져드려도 되거든요. 아, 네. 아이디 네, 비번은 잠깐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저한테 줌으로 채팅을 비밀 메시지로 줄 수가 있어요. 아, 네. 여기 채팅창에 저를 비밀로 딱 저만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을 지정하면 DM이라고 떠가지고 제 이름을 클릭하시고 보내주시면 저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반적으로 이거는 좀, 세팅을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왼쪽 보시면 여기 지금 2단 레이아웃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근데 2단 레이아웃이 단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글을 보잖아요. 이렇게 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검색해서 딱 들어오면 여기부터 출발해요. 글이. 네. 여기는 안 보여줘요. 여기는 없어. 여기부터예요. 딱 제목 나오는 그 글 목록부터 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글이. 그러면 여기부터 들어오면 어때요? 이 왼쪽에 2단 레이아웃이면 하나도 안 보이죠. 어. 그리고 만약에 여기 뭐가 있다고 해도 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느라 이쪽은 다 날리는 영역이에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 영역. 그러니까 아이의 이 하단 쪽에 그래서 하단 쪽에다가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 프로필이랑. 그것도 다 보고 나서 여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글 밑에 쓰는 게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블로그 주소를 정확하게 치고 들어온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블로그에서 여기 스킨이나 이런 걸 잘 설정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목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바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단의 메인 영역과 하단의 놓치지 않아야 되는 영역들을 잘 정리해 놓는 것들이 블로그를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아주 좋은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우리 경수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비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잠깐만 찾고, 그럼 괜찮습니다. 제가 글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요거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제목을 지으신 거 보면은 되게 짧게, 간단하게 지어주셨어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댁에 다녀오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단어의 조합이 뭐가 있을까요? 시댁 방문? 그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검색하진 않을 거고, 그냥 시댁이라는 단어를 검색할 수는 있겠죠? 뭐, 네. 예를 들면, 맘카페 막 이런 데서도 시댁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켜서 팩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코칭 때 알려드린다고 했던 우리 관리자님이 알려주신 사이트는 사실 제가 쓰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되도록이면은 외부 사이트 활용을 잘 안 하고, 그냥 내부에서 제공되는 사이트로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시댁 하면 얼마나 보는지 볼게요. 4,000명 정도가 검색하네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처음 이런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블로그를 시작할 때 나의 지수, 우리가 보통 노출할 수 있는 건 지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높아, 낮아 이런 걸로 구분을 하는데 낮은 지수일 때는 이런 그 키워드가 너무 높은 키워드를 선정하면 노출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준을 드리는 거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 500 이하 정도 출발하셔라. 키워드로 볼 때. 1000 이하 정도 출발하셔라. 이런 얘기를 드려요. 안 그러면 너무 높은 거, 4000뷰다 이러면은 노출하기 어려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키워드로 출발하시라고 권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시댁이라는 단어 하나만 넣기 때문에 시댁에 다녀오다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은 없어서 여기서 실제로 검색할 수 있는 단어는 시댁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내가 글을 열심히 써도 노출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지성님 글을 봤을 때는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 있죠, 제목에. 조합할 수 네네. 있는 조합이 되게 여러 개 있었죠.
그러니까 A라는 단어는 좀 세. 그래서 노출이 안 돼도 B라는 단어는 조금 낮아서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단어의 조합들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예 기초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 나는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시를 살짝 보여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쓰는 글인데 뭐 예를 들면 어른 로맨스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래요. 이거는 제가 광고 글이거든요. 그래서 광고 글은 주어지는 제시어로 제목을 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넣어야 되는 게 어른 로맨스, 웹소설, 오디오북, 오디오팝 이 네 가지를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대한 조합이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어른 로맨스, 그다음에 어른 로맨스 웹소설. 그리고 오디오북 서비스, 오디오북, 그 다음에 오디오펍, 뭐, 오디오북 서비스, 오디오펍, 오디오펍 추천, 오디오북 추천, 오디오북 서비스 추천. 이런 식으로 되도록 여기다 이렇게 추천이란 단어도 하나 끼워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쓸 때도, 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의 조합을 저런 식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노하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제목 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글은 되게 흥미있는 글인 것 같거든요.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 수박 칼로리. 그래서 지금 여름이고 수박의 해인데 어떻게 해야 맛있는 수박 고르지? 우리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알려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수박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수박 고르는 방법도 될 수 있고 수박 칼로리도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단어의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성으로서 제목을 짓는 연습들을 해라.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맛있는 수박이고 수박 고르는 방법을 키워드로 잡았어요. 그러면 수박 고르는 방법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본문에도 나와줘야 돼요. 여기 이제 나왔죠? 본문에. 그 밑에도 볼게요. 음, 여기도 나왔고. 이렇게 된 거는 그래도 노출될 수 있는 형식으로 쓰신 거예요. 사진수도 어느 정도 맞춰줬고, 그리고 그 키워드의 조합도 이제 들어와 있고, 그리고 글도 성실하게 써줬고, 이러면 괜찮죠. 네. 근데 이제 글을 쓸 때 좀 더 퀄리티 있게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걸로 하냐면, 글을 항상 구성하는 걸 습관화하세요. 그래서 내가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 수박 칼로리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그 이게 뭔가 약간 이거는 두 가지 주제거든요. 수박 칼로리도 따로 있고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도 따로 있고 그래서 제목에다 두 개를 억지로 이렇게 끼워 넣으려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러 얘기를 한 번에 하는 그런 제목이 됐는데 그 수박 칼로리를 뭐 메인 주제로 굳이 안 잡는다면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으로 딱 명확하게 쓰면 되고 수박 칼로리는 지금 이렇게 앞에다 써준 것처럼 이제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된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해주는 어떤 부연 설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키워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끼워 넣으면 더 많이 검색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지만 어떤 그 글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거는 되게 목표가 뚜렷하고 집중되어 있는 주제를 표현하는 게 저는 퀄리티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제 예를 들면은 앞에서 지금 구성한 것처럼 지금 되게 개요를 잘 잡아주셨어요. 이렇게 그 지금 뭔가 왜 내가 수박 얘기를 하는 건지 말해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 시작점은 그렇게 잡아줘야 돼요. 나는 이 주제를 잡았는데 내가 왜 이 주제로 얘기를 하는지 지금 말해줄게 라고 하는 게 이 첫 줄에 나와줘야 되는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름의 계절이잖아. 지금은 칼로리도 부담 없으니까 맛있는 수박을 먹을 때야. 이 얘기를 우리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수님이 계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잡아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럼 수박을 갔을 때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뭐가 있고 두 번째로 뭐가 있고 세 번째로 뭐가 있고 이렇게 그죠? 세 번째로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지금 구성을 해서 써주셨죠. 그죠? 이런 네, 글이 되게 좋은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수님이 처음 초보고 뭔가 이제 블로그를 안 해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의 주제가 명확하고 그 글의 주제에 맞는 글을 정확하게 써줬고 글도 구성도 개요도
어느 정도 글 전체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개요부터 시작해서 들어왔을 때 좋은 수박을 고르려면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이거야 라고 해준 그 자체가 되게 좋은 구성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네. 본인이 잘해놓고도 신기하죠. 내가 이렇게 잘했다니. 신기하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칭은 이거예요. 이제 잘한 점과 이제 부족했던 점에 대한 제가 코칭을 해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전반적인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성을 해서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약하세요. 근데 경수님이 본인이 생각하지 않고 썼는데도 운 좋게 이렇게 구성이 너무 잘 돼 있는 글을 써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글을 써주시면은 읽는 사람에게 되게 정확하게 이제 전달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시태그도 지금 맛있는 수박 고르기,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 수박 칼로리, 수박 고르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키워드의 조합도 아까 제목에 나왔던 조합이잖아요. 그죠? 네. 나왔던 조합이죠.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고르기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르기. 네, 고르기 키워드를 넣어서 하나를 아, 뭔가 더 조합을 하면 지금 고르는 방법만이 아니라 지금 해시태그를 달아주신 것처럼 누군가는 수박 고르기라고 검색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조합해서 키워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셨으면 그런 부분들을 제목에 적용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할 건데 질문 있나요? 네. 네, 아, 질문해 주세요. 그 블로그가 다음 회사는 티스토리에도 네, 블로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어, 그 두 개 중에 그냥 하나만 선택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블로그가 흘러가고 똑같은 내용으로 하실 거면 두 개 하실 이유가 없고, 그러면 아, 어차피 유사글로 걸리기 때문에 하실 이유가 없고, 수익화하시는 분들은 티스토리를 선택하시기도 해요. 근데 둘 다 그냥 정말 열심히 글을 누적해서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채널이 됐든. 근데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네이버 서비스에서 검색 엔진에서 우선권을 갖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를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사용이 쉽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그 블로그가 이미 틀이 잡혀져 있는 형태로 가는데 이제 티스토리는 약간 설치형 블로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웹을 조금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쓰기 유리한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쪽 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은 글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역량 먼저를 조금 그러니까 늘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해서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 그, 네. 한 분이 네이버 블로그를 열 몇 개씩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몇 개씩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네이버 아이디 한 개당 네.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블로그를? 추가는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명 계정이라 그래서 실명 계정 인증하는 건 3개까지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21일 동안 하루에 하나 쓰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열댓 개씩 블로그 운영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진짜 작정하고 앉아서 글만 쓰지 않으면.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거는 저는 도전하시기보다는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마마링님? 손해, 손현애님인가? 네, 나요? 안녕하세요. 네. 계시지? 여기 계시다. 오케이. 슬기로운 엄마 생활. 육아 결혼 쪽 카테고리 잡으셨네요. 육아 네. 인플루언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볼게요. 되게 바람직하게 잘 정해주셨다. 제가 이제 항상 강의 때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 블로그에서 얘기 드렸듯이 이제 전체적으로 딱 들어왔을 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 물론 이제 전반적인 결에 대한 조절을 해야겠지만, 우선 타이틀은 되게 잘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보면
슬기로운 엄마 생활. 그 슬기로운 엄마 생활 도대체 뭐지? 이제 대략적으로 유추는 되지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임신 이야기, 육아 이야기, 자녀 교육 정보, 엄마의 자기 개발 이렇게 명확하게 나는 어떤 콘텐츠로 진행을 할 거야 라고 적어줬죠. 이 자체가 되게 좋은 프로필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을 잘 잡아놓으면 아, 내가 블로그에 오면 이런 거를 읽을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정확하게 생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 사람 거에서는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유추하고 빠른 이탈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오랫동안 집중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빠른 이탈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내 고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방문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표를 뚜렷하게 노출했을 때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결국엔 찐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 설정을 했을 때 이게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느낌이면 사람들이 뭔가 내 글 안 보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해보니까. 그래서 명확한 주제와 목표 설정이 된 상태로 우리가 꾸준히 글을 쓰면 거르기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내 거에 동의하고 좋아하고 열광하는 사람들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 거기에 진정성 있는 팬덤이 형성돼서 아무리 소수여도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타이틀 설정은 이거 제 강의를 들으신 것처럼 아주 잘 해놓으셨네요. 작년에 부자 언니 강의에서 들었었어요. 아, 들으셨어요? 뭔가 들은 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마리님. 아까 전에 제가 뭐 레인보우 망고님 얘기한 것처럼, 나 여기에 어떤 사람이야, 뭘 할 거야, 이런 거 적어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잘 적어주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마리님도 이제 좀, 뭐 협찬이든 뭐 그런 리뷰단 체험단이든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나 수익화가 같이 연결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그 관련된 거, 뭐 협찬, 뭐 그, 리뷰 문의, DM,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명시를 해두면 아, 나의 목표가 조금 보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프로필 사진에 이제, 그냥 길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결을 맞춘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또 엄마가 혼자 뭐 이제 약간 엄마의 느낌으로 있는 사진, 뭐 이런 약간 연출된 사진들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면 아이들 사진이 프로필 사진에 있거나 이런데 약간 타이틀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했던 분 중에 유아랑 그 사과하시는 어머니 계신데 그 지역에서 강의할 때 만나서 수강생으로 만나서 지금 저희 사람북에서 활동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도 아이가 사과 먹는 걸로 이렇게 사진을 막 해놨는데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거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애들이 좋아하는데 나도 우리 애들 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고객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육아 쪽 콘텐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엄마로서의 이미지와 육아로서의 이미지, 그런 아이들의 이미지를 같이 연출해주면서 좀 더 자연스럽고 뭔가 이제 컨셉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사진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진은 한 장이 아니라 GIF로 하면 여러 장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강조하고 아이들도 보여주고 내가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교차해서 이렇게 편집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계시고, 지금 커버도 전부 다 이제 해주셨는데, 이 색깔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블루? 제가 하늘색을 좋아해서. 아, 좋아해서.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이 엄마, 뭔가 핑크, 이런 식의 어떤 약간 붉은 톤으로 전체적인 구성이 되는데, 갑자기 블루,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결이 깨지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브랜딩이라는 건 사실 내가 뭘 좋아해? 이것도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약간 보색이잖아요. 보색. 보색.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늘색으로 계속 해왔죠. 그러면 여기를 조금 그런 느낌으로 바꿔줘도 좋아요. 그래서 엄마도 따뜻한 사랑스러운 핑크 엄마가 있고 하늘같이 넓은 푸른 엄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전체 결을 한 번에 통일감 있게 맞춰주면 더 이미지가 싹 이렇게 뭔가 안기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하나의 팔레트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팔레트 라인이 이렇게 뭐 비비디한 색도 있고 파스텔 색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자로 라인이 이렇게 딱딱딱딱 단이 있죠. 그러면 같은 결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같은 결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수정이나 보완을 좀 같이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글을 하나 봐드릴 건데 어떤 거 봐드릴까요? 밑에 웅진 싱크비 그게 처음으로 했던 체험단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왼쪽에 있는 이건가요? 밑에 최신글 밑에 왼쪽 네 번째예요. 아, 이거요. 체험단 티가 나는지 혹시 그 또 제가 제목에 키워드를 너무 많이 넣었나 싶기도 해요, 이게. 음, 조금 긴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잘 넣으셨어요. 그냥 이 검색할 수 있는 단어의 조합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많이 나오죠. 웅진 싱크비 키즈 빌리지, 뭐 키즈 빌리지, 실내 키즈 카페, 뭐 키즈 빌리지 키즈 카페, 뭐 웅진 싱크비 키즈 카페, 웅진 싱크비 실내 키즈 카페, 뭐 근데 무료 이용 가능한 곳이 중요한 거네요. 여기서는 글이 웅진 플레이 도시. 여기 이게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체험단을 뭘 준 거예요? 체험단 그냥 이 여기 공간 활용이에요? 네, 여기서 그냥 이거 블로그 후기 올리면은 그거 커피 쿠폰 보내준다? 그래서 약간 그 아, A4지로 네, 이렇게 음. 작성해 주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왜 그 얘기를 여쭤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실수가 진짜 많아요. 어떤 실수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글의 목적은 웅진 플레이 도시에 있는 키즈 빌리지를 소개하고 싶었던 거죠. 음, 네. 근데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런 것처럼 무료 이용 가능한 곳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제목만 봤을 때 기대감은 뭐냐면요. 아, 웅진 싱크빅 같은 공간들을 여러 개 말해준다라고 생각해요. 음, 이해 가세요? 이것처럼 무료 이용 가능한 곳 했으니까, 아, 그럼 웅진 플레이 도시에 키즈 빌리지처럼 여러 곳에 무료 이용 공간이 있겠네? 라고 생각하게 만든 제목이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를 꼭 쓰고 싶었다 그러면 거꾸로 가야죠. 무료 이용 가능한 웅진 싱크비 키즈 빌리지 실내 키즈 카페 인 부천 웅진 플레이 도시. 이렇게 제목이 됐으면 문제가 없죠. 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왜 레인보우 망고님이 정말 왕초보시단 말이에요. 처음 막 카테고리 이름도 설정할 줄 몰라. 왕초보야. 근데 글을 너무 잘 썼어. 수박 고르는 방법을. 근데 왜 잘 썼느냐? 목표가 뾰족한 글에 그 글의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을 알차게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줬죠. 음, 그래서 정보성 글로서 너무 충실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글을 클릭할 때 제목을 보고 먼저 우선권으로 글을 선택하는데 그 제목에 기대감이 있어요. 나는 이 제목에서 이런 글을 읽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들고 난 들어왔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낚였네? 라고 생각하거나 아 내가 원하는 내용이 없네? 뭐야 이거 하나 얘기해주면서 왜 이것처럼 이용 가능한 곳이 있다 그래? 난 여러 개 있는 줄 알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제목 정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런 제목에 이런 글이 마땅한가?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목 구성은 그 내용 빼고는 너무 잘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여러 가지의 키워드 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다. 근데 저는 저 같으면은 얘를 앞으로 가도 돼요. 이거 부천 웅진 플레이 도시를 앞으로 가도 돼요. 음. 아니면 부천이라는 단어만 앞에 붙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천 웅진 싱크비, 부천 키즈 빌리지, 부천 키즈 카페 이 조합이 다 나와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왼쪽에서부터 우측으로 가면서 제목 조합이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내가 말로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구성을 짜서 해시태그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좋은 제목을 지었는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쓴 글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이거 둘 다 제가 돈 받고 쓴 글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하면서 그냥 쓴 글인데 보면은 부천 춘희동 왕테라스 전동 어닝 설치 시공했어요. 이거 제목이 얼마나 의도적인 제목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부천 왕테라스, 부천 전동 어닝, 부천 어닝 설치, 부천 어닝 시공, 춘희동 전동 어닝, 춘희동 어닝 설치, 춘희동 어닝 시공. 다 나오죠? 왕테라스 전동 어닝, 왕테라스 어닝 설치, 왕테라스 어닝 시공. 너무 많은 키워드 나오지 않나요? 이거 글 하나로요. 이 아저씨한테 어마어마하게 일이 들어갔대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니 도대체 뭘 하시는 거냐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니 뭐 블로그 리뷰를 봤다고 막 사람들 계속 예약 전화 온대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근데 저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랬더니 아저씨가 검색하니까 나왔대. 그래가지고 본인이 쓰신 거 알았다고 이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의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이거 노출해야지? 라고 의도를 하면은, 이렇게 조합을 많이 만들어내요. 최대한 많이. 글 제목이 길지 않죠? 길지 않은데 어때요? 조합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 제목들이 똑똑하게 지은 제목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부천이 앞으로만 가도 여러 가지 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구성이 되니까 훨씬 더 좋은 제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리뷰의 구성이나 형식대로 잘 끌고 가주셨어요. 여기도 이제 뭐 보이지 않겠지만 사실 구성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 앞에 이제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여기가 어떤 곳이고 여기에는 뭐뭐가 있다. 대략적으로 뭐뭐가 있다. 큰 틀을 얘기해 줬어요. 큰 틀을 얘기해 주고 뭐 운영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용 방법을 먼저 얘기해 준 다음에 그다음부터 그 큰 틀의 네 가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상세 설명을 해주는 구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글 자체에 뭐 피드백을 할 만한 이제 뭐 문제성이나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후기 정도 작성하실 수 있으면 리뷰 체험단 활동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잘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이니까 다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까 전에 제가 키워드 숫자 보는 거 있었죠. 내가 의도한 키워드가 A라면 그 A라는 단어가 본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그거에 대한 조합을 잘 지켜주셨다면 저 글은 사진수도 충분하고 글량도 충분하고 제목도 잘 지은 거기 때문에 내 지수에 맞는 단어 선택과 이제 그 단어를 본문에 반복해서 써주는 부분들을 잘 맞춰서 숫자를 정해줬다면 충분히 노출할 수 있는 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있나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출산용품 리스트에 올린 거 덕분에 지금 방문자 수가 제가 2월에 개설을 했는데 지금 네. 그 글 하나 덕분에 갑자기 200명, 300명으로 늘어났어요. 맨날.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그래서 원래 근데 다른 글들 보면은 막 아직 50개, 조회수가 막 50개, 100개 조금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원래 그래요, 원래.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선택한 키워드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글에 막 100명밖에 안 보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도서 쪽은 어차피 아무리 인플루언서여도 그 키워드의 조회수가 작기 때문에 많이 안 봐요. 근데 제가 뭐 펜션글 같은 거 쓰면은 막 3,000명씩 봐요. 똑같은 글인데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키워드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출산용품? 아까 출산용품이라고 했죠. 출산용품이면은 지금 이렇게 1,800명이 봐요. 근데 이 중에 300명이 들어왔다는 거는 내 글이 아주 좋은 글이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체가 1,800명밖에 안 본다니까요. 한 달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 50명 들어오는 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왜 난 조금 들어와? 이게 아니라 내 키워드가 얼마나 들어오는 키워드고 그중에 난 몇 프로를 내가 방문자로 잡고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숫자가 중요했으면 저는 블로그 강사 못하죠. 제가 뭐 이웃수가 아주 많아요. 뭐 방문자 수가 아주 많아요. 뭐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블로그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나는 내 중심 주제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서 상위 노출하고 그 원하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숫자에 대한 거는 전혀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 이제 명심하시고 꾸준히만 블로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혹시 해도 되면은 육아 인플루언서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메인 주제는 이제 육아 일상 뭐 이런 건데 이제 소주제, 부주제로 이제 영유초 정보를 할지 용품 생활 정보를 할지 이런 거 그냥 정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글감 있는 대로 올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어차피 관련된 카테고리에 큰 틀 안에 담아질 수 있는 주제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 세분화해서. 근데 어차피 내 아이들이 언제나 영유초는 아니잖아요. 애들은 계속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볼 때는 용품, 생활용품, 그 용품이나 생활정보 같은 걸 같이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둘 다 놓지 말고 꾸준히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나도 성장해 가면서 콘텐츠 주제가 아이 나이에 맞춰서 이렇게 성장 구도로 가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연진님인가요? 신연진님. 어디 계세요? 아,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펜슬이네요. 신펜슬. 네. 취미가 뭐예요? 미모 관리 취미 초보 뷰티러. 좋아요. 뷰티러. 여기서 뭐, 여기에 하나만 딱 써주시면 되겠다. 뷰티 관련 뭐, 리뷰 체험 문의, 이런 거 써주시면 되겠다. 아, 네. 네네. 목적을 조금 뚜렷하게. 이런 쪽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뷰티 쪽 하시는 거. 아니요, 전혀 안 좋아합니다. 안 전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네. 전업주부예요. 그래서 네. 전업주부인데 이제 그 블로그를 하고는 싶었는데, 딱히 그런 목표가 없다가 그 일테크적인 부분으로 나 원고료를 받는 일로 잡으로 삼으려고 블로그를 시작했고, 그 네. 중에서 이제 뷰티가 그런 원고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기회가 육아도 많죠. 아이도 많이 커서 육아를 할 수도 없고 여러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뭐 샴푸라든지 치약도 그런 뷰티에 들어간다고 해서 일단 시작을 했고 네. 또 이 뷰티가 샘플 같은 것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샘플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뷰티를 시작했고 이걸 하면서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올해 40이 넘었는데 왜 네. 요즘에는 뷰티를 제 관리한 할머니와 안 한 할머니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네. 기왕이면 나도 스스로도 관리를 해서 좀 예쁜 할머니가 되고 싶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 시작했어요. 근데 리뷰를 엄청 잘 쓰시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보시기만 해도 딱 프로페셔널이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사진을 찍는 걸 좀 오래 일도 했었고 그래서 사진 좀 일을 하셨어요?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어, 상단에 그 네. 타이틀 색깔 그것도 찍으시고. 네. 위에 타이틀도 좀 예쁜 뷰티 제품 이렇게 나열해서 찍고 싶은데 그 사진을 못 찍어서 아직 빈칸입니다. 예, 아직 빈칸이네요. 어허. 우선은 뭐 정확하게 목표 설정이 되어 있으셔서 꾸준히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우선은 리뷰를 하나 봐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리뷰를 좀 봐드릴까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지금 글 쓴 지 좀 2주 넘었는데 계속 세 번째 노출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게 혹시 뭐예요? 나무가 있어요. 위에 나무? 나무가 있어요. 지금 마우스 커서 바로 옆에 있는 아래 이거요? 아니 그거 아래 나무. 네 나무가 있어요. 맛있어. 이게 지금 계속 세 번째 있는데 키워드 자체가 그 검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빨래가 끝났나 봐요. 저희 집입니다. 제 귀가 예민한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 빨래 안 했는데 왜? 어, 나무 갈수록 피부 탄력 업그레이드 하기.
이거 하시고 나서 구매 링크로 연결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당장도 수익하실 수 있어요. 그 댓글로 저거 뭐지? 와요. 달리더라고요. 네, 댓글로 그, 문의 주잖아요. 거기에 네. 쿠팡 파트너스 링크 달아서 아, 누르면 댓글에요? 아, 네네. 근데 이제 본문에 넣으면은 글이 누락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한테 개인 쪽지 해가지고 수익 창출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뷰티 쪽이 제일 수익 내기 좋은 건 그런 거거든요. 이제 실제로 나도 이거 사고 싶어요. 이거 얼마예요? 어디서 사요?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직접적으로 구매 연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 이거 글도 되게 잘 쓴 건데 이제 지금 보면은 글의 내용은 뭐 괄사의 그 종류와 나무 괄사 그뭐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글은 뭘 썼냐면 괄사는 이런 종류가 있어. 이런 소재가 있어. 이런 걸 썼죠. 앞에는. 네. 그죠? 근데 뒤에는 유튜브가 이렇게 쓰래 라는 걸 얘기해 줬어요. 근데 네. 그거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 글만 보고는 영상을 클릭하지 않는 이상 나는 괄사 사용법을 몰라. 네. 그죠? 그리고 내가 산 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또 써있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러면 이 글은 겉보기에는 잘 쓴 글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내실이 되게 약한 글로 보여요. 네. 만약에 제가 글을 썼다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제목부터 괄사의 종류와 뭐 내가 구매한 나무 괄사의 장단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뭐 괄사 사용법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고 네. 괄사의 종류를 먼저 얘기해 준 다음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알려준 그 괄사 사용법을 내가 산 물건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 네. 얘는 나무 괄사 이렇게 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나무 괄사 사용법을 같이 알려줘서 이걸 본 사람이 여러 가지 괄사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왜 나무 괄사를 사야 되고 그 나무 괄사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방법도 알려주니까 내가 그러면 이거 사면 똑같이 이 사람 따라해서 이 물건 쓸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 촉진이 더 많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는 본질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이 예쁘게 보이고 뭔가 사진도 잘 찍고 뭔가 이제 가독성도 좋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 비주얼적 요소잖아요. 구성 요소에서. 근데 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투박한 글이더라도 그 본질적인 글의 내용이 되게 충실한 글들은 잘 바이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진님 같은 경우는 이미 사진 찍는 거, 뭐 글을 쓰는 거 이런 거에는 문제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제목과 내용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문맥이 맞는 제목과 그 본문의 내용을 정하는 거,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는 정확하게 어떤 걸 원할까라는 측면에서 글을 쓰는 거. 네. 저는 저 괄사글을 볼 때 뭘 제일 원했냐면 그럼 내가 산 걸로 어떤 식으로 쓰면 돼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주는 거예요. 소비자의 관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내가 글을 바라볼까라는 관점을 보고 그 글의 주제에 맞는 글을 충실하게 채워주는 그걸 해주시면은 되게 빠르게 성장하실 것 같아요. 그런 다른 기본적인 요소들을 워낙에 잘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성장 속도가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분들한테 댓글로 댓글 아니고 그냥 쪽지로 주셔도 돼요. 그 쪽지로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댓글 달고 쿠팡 파트너스 쪽지로 보내주면 안전하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수익 창출로 바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는 방법이군요. 네. 질문이 있나요, 혹시? 저 이거 말고 글 하나 더 고민했던 게 혹시 네. 블덱스 사이트도 안 쓰시나요? 불덱스? 네. 네, 저는 안 써요. 그러면 이거는 하고 그 닉네임을 네. 바꾸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네, 그냥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에 안 들어서 아, 고민을 하고 다른 있는데 것보다 저는 항상 그 고민의 그 목표도 똑같아요. 결이 맞느냐. 그러니까 나는 뷰티 쪽 하고 싶은데 심펜스라면 글 쓰는 사람 같잖아요. 저 그리고 그 되게 아이브로우 날카롭고. 펜슬 있죠, 눈 펜슬, 네, 화장하는 펜슬 그걸 생각했는데 네.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어서 혹시 이 네 개 중에 좀 재미있는 거? 좀 저는 블로그 글을 좀 사람들이 보면서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서 좀 재밌는 네. 걸로 골라봤거든요. 좀 채팅창에 올렸는데 혹시 괜찮아 아, 보이는 게 있으세요? 어. 미모의 허세 재밌는데요. 아, 그것도 제일 괜찮은데 허세라는 말이 좀 안 좋은 말인가? 그 아니, 생각이 그래서 들어서 괜찮. 호기심이 들어요. 저는 이게 아, 제목 이름에 있어서의 호기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네, 지금 다른 분들도 미모의 허세가 좋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 이게 네. 대중의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해요. 그냥 블로그 이웃들한테 투표도 해보시고요. 아, 주변 지인들한테 투표도 해보셔서 대중적으로 뭐가 제일 낫냐 이런 걸 물어보시고 바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개인의 의견보단 공동의 의견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아, 객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하나 더 체험단 신청할 때 네. 신청하는 말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신청합니다라고 해도 당첨이 잘 되는지 아니면 그 상품의 특화에 맞춰 이 상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잘 살려서 쓰겠습니다라고 써야 되는지. 업체에서 진짜 솔직히 잘 안 봐요. 아,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성의 있게 쓰는 사람이 더 눈에는 띄겠죠. 네. 그런 좀 그래서 성의 있는 기본 멘트를 하나 작성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네. 되겠네요. 아, 네, 네.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써보고 당첨된 버전으로 계속 통일감 있게 쓰셔도 돼요. 네. 이것도 테스트, 필드 테스트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A가 맞다, B가 맞다는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신청 메시지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항상 당첨되거든요. 그냥 그 담당자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길게 쓰면 와, 저 사람은 얼마나 하고 싶으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정도 써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써놔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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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스팅. 잠깐 찾을게요. 이게 여러 명 계시면 딱 얼굴이 보이게. 아, 됐다, 됐다. 배움이 즐거운 여자. 주제가 여기도 약간 독서랑 육아 이런 쪽인가요? 네, 처음에는 목표는 인플루언서 돼서 수익 창출하고 싶고요. 네. 처음에는 독서랑 뭐 자기 개발로 하고 싶었는데 음, 계속 유지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독서를 하면 하루에 한 권씩 읽어서 계속 올리거나 이런 식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 관심이 집중이 돼 있는 건 아이가 세 명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네. 없이 모든 관심이 아이들 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생각을 네. 해보니까 객관적으로. 그쵸. 그래서 육아를 선택을 했고 육아를 육아 인플루언서가 되면 나중에 독서랑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물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육아 컨텐츠,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 비중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아 컨텐츠 인플루언서라고 육아만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행도 할 수 있어요. 아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 가족 여행 하면 되는 거고.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맛집. 그러면 맛집 콘텐츠가 되는 거고. 아이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이러면 도서 콘텐츠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메인 컨셉이 있고 그 컨셉에서의 확장으로서 보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초기에 인플루언서 승인이 나는 구조에서는 메인 콘텐츠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집중해서 아이와 관련된 콘텐츠로 좀 끌고 가셔서 승인이 날 때까지는 그렇게 집중을 해 놓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지금 다 아이와 함께 아기가 셋이세요? 네. 아,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2명, 6살 1명 이렇게 해서 완전히 또 유아는 아니거든요. 아, 네. 그쵸. 그 나이대에 맞게 가시면 돼요. 제가 제 성장 과정 얘기 드리면요.
저는 미스 때 있잖아요. 미스 때는 저는 뷰티 블로그, 뭐 상품 리뷰 이런 거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딱 결혼하면서 육아 블로그가 됐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라이프 스타일 블로그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블로그는 그냥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환경에서의 이제 저는 수익 창출과 환경에서의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들을 함께 이제 받아가면서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제가 육아 블로그 할 때 저는요, 250만 원짜리 디럭스 유모차 이런 거 협찬받고, 아이랑 같이 가는 막 프리미엄 막 룸 이런 거 협찬받고, 그리고 제가 강사였잖아요. 강사할 때는 1,000만 원짜리 막 그 스마트보드 협찬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지금 맞춰서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체험 리뷰단 신청해서 제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제 제 나이에 맞게 제가 필요한 걸 계속 만들어 가죠. 근데 하지만 중심 주제를 딱 명확하게 잡고 가요. 도서라는 거. 근데 왜 제가 그런 다른 라이프 스타일 리뷰를 할 수 있느냐? 전 상위 노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 역량과 자기의 명확한 주제 설정을 가지고 인플루언서 승인을 내면요, 되게 막강해져요. 어. 그럼 어떤 주제로든 할 수 있고 더 큰 수익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예전당방에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제가 전달 못했던 게 그 화장품 리뷰 있거든요. 오늘 육아 인플루언서 하시고 싶은 분들 많이 오셨는데 화장품은 아니고 뭐냐 그 바디 샴푸 신제품인데 아이들용으로 나와서 되게 순해요. 근데 저는 아들이랑 같이 쓰거든요. 되게 좋은 그 비건 화장품 만들고 이런 회사에서 만든 거라서 그거 리뷰단 제가 오늘 명예전당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여하셔서 다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런 어떤 과정이 계림님 같은 경우도 맞다는 거죠. 맞다는 거고 아이의 연령대에 맞춰서 같이 가시고 지금 이제 계림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영어라고나 유아도 있고 초등도 있으니까 컨텐츠의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더 다양성 있게 내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둥이라는 컨셉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둥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걸 추천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둥맘들은 여기 오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어갈 수 있어. 이런 거. 예를 들면 유모차도 다둥맘들은 다른 거 써야 되잖아요. 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다둥맘 혜택 받는 뭐 도서관도 있을 거고 어디도 있을 거고 뭐 입장료 할인 받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되게 실질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다둥맘이라는 남과 다른 나의 특성을 잘 활용해 가지고 콘텐츠와 접목시키면 되게 좋은 콘텐츠가 나와요. 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다둥맘이라서 차도 어떤 차를 타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솔루션이고 어. 그리고 저는 내부적으로 되게 깊게 들어가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다둥맘이라서 아이들끼리 싸움이 날 때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 어. 그래서 다둥맘으로서 소통 방법에서 어떤 게 더 이제 겪어보니까 더 좋았는지, 더 나빴는지, 그리고 아이들 간에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새 옷을 사줬는데 누구는 물려 입어야 돼. 막 이런 걸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프레임을 딱 쓰고 나는 다둥맘이야 이런 프레임을 딱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관점을 다둥맘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게 브랜딩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프레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콘텐츠의 깊이는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육아 인플루언서로서 이렇게 일반적인 뭐가 좋아요? 이런 거 쓰세요. 이런 거 하는 것도 장기전으로 가면 육아 인플루언서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둥맘 컨셉으로 모든 글을 쓰잖아요. 그럼 계림님은 아주 빨리 승인이 날 겁니다. 네.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그런 건 되게 기가 막히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볼 것 같지 않으세요? 다둥맘 혜택에 대해서 싹 모아놨어. 다둥맘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다 모아놓고, 다둥맘이 학원비 어떤 식으로 쓰는지, 뭐 전체 생활비 아끼는 법, 식단 짜는 법, 다둥맘 컨셉으로 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다둥맘이면 저는 무조건 여기 와서 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나 받고 글 하나 받을 건데 글 뭐 받을까요? 30줄 보기로 했을 때 아래서 두 번째 칸에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맨치트, 네 번째. 맨치트 플레이 쿠키. 네. 그게 조회수가, 아까 조회수 연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 조회수 보고 골라놨는데, 글이 조금 수정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이게 맨치트 플레이 쿠키가 조회수가 적어서인지, 얘는 거의 조회가 안 됐더라고요. 얘는 조회수가 얘의 영향력이 아주 적은 편이죠. 그리고 집콩놀이, 뭐 홈베이킹 다 전체적으로 높은 키워드는 아닌 것 같은데 뭐였죠? 맨치트? 맨치, 치트? 맨치트. 쿠키? 네, 플레이 쿠키요. 네. 그다음에 홈베이킹, 그다음에 뭐였죠? 앞에 집콩놀이. 집콩. 그냥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하시면 돼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뭐 10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회수긴 하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맨치트는 20밖에 안 나오죠. 얘는 이제 영향력이 별로 없는 키워드고. 근데 여기에서 왜 안 됐지라고 하면은 이게 키워드 숫자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홈베이킹이다. 그러면은 홈베이킹은 아까 5,000뷰 이상이었기 때문에 본문에 지금 하나 쓰셨어요. 아닌가? 밑에 또 있나? 하나. 없죠. 이제 하나 쓰셨고 집콩놀이. 집콩놀이도 하나. 없죠. 하나 더 있네. 2개. 그러면 플레이 하나. 없죠. 네. 지금 정도 사진 길이랑 이렇게 글 길이 정도라 그러면 한 2-3개 정도 써주시면 적당하거든요. 최소 2-3개 정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숫자도 좀 맞춰주시고 이 키워드 자체가 요 전체로 맨치트 플레이 쿠키라는 거 자체로는 좀 되게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조합이 일어나면 좋은데 사실 플레이 쿠키 홈베이킹 쿠키 홈베이킹, 쿠키 직콕놀이 이런 것들의 조합이 사실 잘 안 나오는 조합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지 않는 조합.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 구성하는 거에서 좀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쿠키 만들기 뭐 그런 키워드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쿠키 만들기 같은 거. 뭐 키즈 쿠키 쿠킹 클래스 뭐 쿠키 만들기 어 직콕놀이 홈베이킹 맨치트 플레이 쿠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구성이 됐으면 뭐 쿠키 만들기 쿠키 키즈 쿠키 뭐 수업 뭐 키즈 쿠키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해주면은 좋죠. 또는 뭐 엄마표 놀이 엄마표 뭐 키즈 클래스 뭐 이런 것도 키즈 쿠킹 뭐 이런 것도 단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목을 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은 제목들이 조합 키워드를 통해서 구성이 나오는가. 그리고 내가 정한 그 조합 키워드들이 본문에 존재하는가. 이런 3가지 정도는 좀 검토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좋은 제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질문 있으세요? 그 인플루언서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육아 외에 네. 다른 카테고리의 글은 올리면 안 올리는 게 좋은지 하고 제 대문 사진이 처음에 네. 도서를 좀 배운 해보려고. 자기 개발을 추구하는 엄마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금 밝게 아이를 넣는 게 더 좋은지 이게 좀 궁금해요. 네, 그거는 무조건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자기 개발하는 약간 묵직한 엄마거든요. 느낌이. 근데 약간 다둥이 엄마니까 애기 셋이 나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끊어졌나요? 어, 갑자기 끊어졌어요? 멈춘 것처럼. 아니, 이제 움직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밝은 느낌으로 약간 햇살이 있는 쪽에서 사진 찍고 아이들과 함께 나오는 사진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일러스트를 표현하더라도 이제 아이들이 좀 노출되는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움이 즐거운 여자 말고 다둥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연지님이 의견 주셨는데 야외 잔디밭에서 아이들 둘러앉아서 꽃반지 만들고 있는 거 항공샷으로 찍으라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이런 약간 이미지, 지금 얘기 드린 게 그런 느낌이죠. 약간 햇살이 있는 밝은 느낌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느낌? 그런 걸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되게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결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팔레트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분 남았나요? 안 하신 분들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겠어요? 김하영, 김유진님 말고 또 안 하신 분이 있을까요?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빨강님인가요? 김빨강님 보겠습니다. 빨강님 어디 계시지? 김하영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가 보다. 그러면 유진님 거 먼저 잠깐 볼게요. 아, 오셨다. 하영님 본인 순서입니다. 네. 우선은 김빨강으로 하셨어요. 김빨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의 전화가 내가 와가지고. 엄마로 아내로 여자로 매일 성장하는 이야기. 다이어트 영양. 그 자기계발 독서 다이어트 역량 이게 메인 주제인가요? 어, 네, 제가 이제 시작한 지가 이거 챌린지 시작하면서 처음 만들었거든요. 음, 네, 그래가지고 되게, 그래서 다이어트 관련해서 제가, 다이어트. 네, 아이 엄마, 육아맘, 네, 엄마들 좋아요. 하는 다이어트, 영양, 뭐 식단, 뭐 레시피, 뭐 이런 걸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네. 여기다가 좀 목표 설정이 조금 더 맞춰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해시태그 하지 음, 마시고 줄바꿈을 좀 하셔가지고 네네. 깨끗하게 네. 내가 어떤 걸로 하겠다. 뭐 엄마들을 위한 다이어트 정보 네. 제공,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정리된 언어로 좀 써주시면 훨씬 더 전달이 잘 될 것 아, 같고, 네. 요런 느낌 되게 좋거든요. 뭐, 아, 48kg이 될 빨강이. 그래서 약간 빨강 이것도 좋은데, 약간 네.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컨셉이 네. 보이는 닉네임도 좋을 것 같아요. 아, 48kg이 될 빨강이. 이러면, 아,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딱 약간 바로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네.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김빨강 하면은 사실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다이어트 목적으로 가는 느낌은 안 들어서 좀 나중에 김빨강으로 그냥 딱 정리될 수 있지만 처음 시작점에서 좀 더 컨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이 있는 닉네임에서 나중에 딱 이렇게 축약하는 느낌으로 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몸가만 관리하기 뭐 이름은 정확히 써주셨고 그 컬러 컨셉을 다 맞추셨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그냥 깔끔해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미지 같은 걸로 바꾼다고 한다면 여기에 목표 설정이 보이는 그런 워딩과 함께 이제 이미지를 네. 같이 배열을 했을 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제가 글을 하나 봐드릴 건데 어떤 글 봐드릴까요? 어, 그, 어, 잠시만요. 다이어트 3일차? 3일차 네, 여기 다이어트 빨강 3일차. 이거요? 기운이 없던 날 이거요? 네. 그거가 제가 사실 그 뭐 제목 쓰는 거랑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어서 일단 네. 매일 그 포스팅을 하는 거에 사실 의의를 뒀었는데요. 보면 이제 음, 제가 유튜브 영상 어떤 거 보고 운동을 했는가? 음. 뭐 이런 것도 올리고 하겠네. 그런 게 도움이 되는지 유튜브 이 링크 올리고 어. 한 거가. 유튜브 링크 올리는 거는 그냥 블로그에 큰 영향을 주거나 뭐 나쁘거나 이렇진 않아요. 근데 더 네. 좋은 거는 뭐냐? 더 좋은 거는 사실 저거죠. 내가 직접 찍은 영상이나 사진이 더 좋기는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쓰는 이 글 구성은요, 사실은 네. 노출을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구성은 맞아요. 음, 근데 이런 느낌의 블로그는 어떤 식으로 커야 되냐면, 이제 내 지속적인 활동으로 팔로워들의 이웃으로 커야 돼요. 이웃으로. 음, 그래서 오히려 하영님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을 유지하고 싶고, 데이로그, 그러니까 브이로그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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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라는 걸 기록하는 형식인데 이런 브이로그 형식으로 쓰실 거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웃을 늘리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 네. 왜냐하면 블로그는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명확하게 글을 쓸 때 상위 노출을 잘 시켜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수박 고르는 법 할 때 수박 고르는 방법을 막 써줬잖아요. 그러면 네네. 글은 노출되기 좋은 글이 돼요. 아, 키즈 카페 가는 법 하면은 키즈 카페 소개 이러면 소개를 잘 해주면 그게 노출돼요. 근데 지금 빨강님의 글은 운동도 했고요, 영상도 봤고요, 뭐도 먹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가 하나의 글에 있죠. 그러면 로직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 아, A로 노출해야 돼, B로 해야 돼, C로 해야 돼, D로 해야 돼. 음, 근데 이 글은 지금 나의 블로그의 컨셉에 되게 필요한 글이죠. 그러면 네. 이 글은 상위 노출을 포기하고 쓰는 글이어야 해요. 이 네, 글은 그래서, 그냥 내 네. 이웃들만 와서 꾸준히 보는 글로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신을 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 메일의 그거였고, 제가 네, 여기다가 지금 제대로 올리질 못했는데, 20일 동안. 네, 제가 그 영양학을 전공했어가지고, 네, 사실은 그 아까 뭐 수박 설명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가 다이어트 영양에 관련해서 네, 당 섭취나 뭐 수분 네. 섭취, 단백질 섭취, 아니면 식단 구성,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정보를 하는 거를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걸 완벽하게 정리해서 올리려고, 네, 네. 원래는 그거를 계속 이렇게 올릴 생각이거든요. 계속, 네.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내 전공과 부합도 되고, 플러스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메인 컨텐츠로 그런 걸 가져가시는 거 되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영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다이어트의 루틴을 난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이런 걸 먹고 있고,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는 다이어터들이 보면서 나도 이거 따라해봐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이 사람을 발자취를 보면서 팬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유지. 그리고 음, 지금 말씀하신 그 영양학이나 이런 관련된 거, 그런 거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새로 구성해서 거기는 정말 노출될 수 있는 글로 쓰는 거. 아,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어쨌든 아, 글로 봤을 때는 전체 주제 안에 다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네. 된다. 네, 아, 그렇게 그,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그, 시간이 제, 조금 더. 네, 네, 제가 그 글을 만약에, 오늘 아까 보셨던 그 일기처럼 쓴 거에다가 예를 네. 들어서 거기에 뭐 나와 있는 식단을 제가 만든 거다. 그래서 아, 거기에 네, 만든 거다 해서 그 식단에 대한 레시피는 또 다른 블로그 글로 만들고 그 네, 블로그 글에 가면 거기에 이제 들어갔던 재료를 쿠팡 파트너스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할 네.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너무 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너무 좋은데 그 블로거가 되게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걸 좋아하느냐? 음, 지금 예를 들어 내가 보쌈을 했어. 근데 이 네, 보쌈을 만드는 밥을 내가 포스팅을 다른 데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보쌈 만드는 법 포스팅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 보쌈 만드는 법 포스팅이 여기에 링크로 걸려야겠죠. 네, 그죠? 그러면은 이 글 보고 이 보쌈 만드는 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쪽 글 클릭하세요 해서 글 네, 조회수를 늘려요. 그러면 네, 글 조회수가 늘어나는 블로그는 신뢰도 높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 글로 들어가서 그 보쌈글을 쫙 봤어. 진짜 맛있겠네. 이 고기 되게 좋아 보이네. 그 좋은 고기, 이게 제가 샀던 거 궁금하신 분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그 상품 구매 정보 드릴게요 하고 쪽지로 보내주는 거예요. 쿠팡 음, 파트너스로. 그러면 수익 창출까지 연결되죠. 네. 아, 이렇게 이제 3타로 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운영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그 제목을 쓸 때, 네. 아까 키워드 도구 들어가서 이제 제가 검색을 한번 하면서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검색수 500 이하, 1000 이하를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제목에다가 그 네. 검색수 이하인 것만 이렇게 조합을 해서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높은 거랑 낮은 거랑 적절히 섞는 게 좋을까요? 적절히 섞으면 좋고요. 적절히 아, 섞되 내가 메인으로는 이건 반드시 잡겠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에서 1000 이하는 반드시 존재하는 게 좋다. 음,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 좋아서 높은 키워드 노출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 하지만 네. 높은 것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네.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되 이제 네. 낮은 키워드, 나의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한다. 이렇게 기준을 네.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이제 유진님 마지막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욕심을 안 내고 싶은데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시간이 항상 많이 딜레이가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이고요. 유진님 보면, 유진님은 약간 이런 약간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직접적으로? 운동 네. 코치인데요. 아, 운동 코치시구나. 네, 얼굴이 엄청 건강한 얼굴이시네요.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티가 나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관리를 하시는 분들. 네. 저 지금 상태 아주 안 좋잖아요. 지금 이 후두염과 인후염과 이 코가 여기까지 막혀 있는 상태. 땡땡 부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2배가 돼 있어가지고. 와, 나아지겠죠? 네. 그래서 자, 포먼 유진이. 네, 이게 폼언이 이제 폼 잡는 언니를 줄여서 폼언으로 이제 했어요. 아, 이제 닉네임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모른다. 왜냐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항상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되게 의미부여를 잘했어.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 써주셔야죠. 그죠? 아, 썼네. 폼 잡는 언니. 네. 네. 근데 여기 봐봐요. 폼 잡는 언니인데 여기는 폼언이야. 아, 그러잖아요. 그죠? 네. 같이. 네. 네, 그래서 그 연결성을 항상 만들어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 네, 이 폼이라는 거. 이 폼이구나. 네. 그래서 너무 좋 몸과 마음의 자세를 잡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아, 운동을 통해서 마음도 강해지니까 네. 바른 그러면 자세와 저는 움직임을 폼원보다 폼이라는 단어가 아예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폼. 네. 폼 언니 유진이 뭐 이런 식으로. 음, 폼 우먼 유진이 뭐 이런 것처럼. 폼 음, 언니, 폼 우먼 이런 식으로 약간 폼이라는 단어가 본인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세라는 네.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업도 코치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예 명시를 해주시면 좋아요. 뭐, 음. 이게 필라테스 뭐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약간 재활 운동에 좀 가까운데요. 그러면 통증을 재활운동 코치 뭐 이런 거를 적어주면 좋죠. 음, 음, 메인에. 그래서 뭐 코치 레슨 문의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뭐 강사 섭외, 뭐 레슨 문의, DM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이 사람이 여기에 정보를 주는 이유가 이거구나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연결성이 생기죠. 그래서 음, 고객도 내가 움직이는 만큼 움직여요. 음, 내가 의도한 만큼 움직여줘요. 그건 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뭐를 하는 사람이야 줘야 그 사람들이 나의 용도를 알아요. 그래서 음, 저는 나 사용 설명서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블로그가 저는 이제는 자기 브랜딩과 자기 표현의 장이고 나를 영업하는 도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라고 사용 설명서를 딱 메인 화면에 정확하게 용도를 설명해줘야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전체적으로 그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어떤 거 글을 하나 봐드릴 텐데 어떤 글 봐드릴까요? 이게 지금 이번 챌린지를 하면서는 좀 지속적으로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전문성이 좀 강하긴 한데 어쨌든 근육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다 올렸었어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밑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 10년째 약 없이 관리 중 이 글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생활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노출시킨 거라서 음, 이게 글을 쓰다 보니까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도 이런 부분이 읽는 사람이 어떨 때 이제 강사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는 강사들일 수도 있고
이제 내가 직접 만나는 회원일 수도 있고, 운동을 원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에 중요한 따라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아까 대상자에 대한 얘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대상자를 좀 분류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음, 이제 일반인들이 막 이런 걸 다 보는 것보다는 아까 더 실질적인 게 더 이제 구미가 당겼거든요. 뭐 갑상선 네. 약 안 먹는 법 이런 거. 그러면은 음, 그런 카테고리를 조금 분류해서 약간 음, 전문화되고 집중적인 어떤 이런 전문 정보를 주는 카테고리를 확실히 구분해서 이렇게 지금 구분선 주셨잖아요. 네. 카테고리에. 음, 그런 걸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할 때 이제 상식적이고 좀 도움되는 정보 형식의 좀 가벼우면서도 실질적인 것들을 보여줘서 내가 내 커리어도 강조하면서도 사람들이 이제 일반인들, 운동을 꼭 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카테고리를 좀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류를 해서. 그리고 지금 제일 치명적인 걸 발견했는데 모든 글 제목에 양주 요가, 양주 필라테스 쓰셨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하라 저품질이 될 그래가지고, 수가 누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하라 그랬죠? 이렇게 누가, 하시면 안 돼요. 안 네. 돼요? 네. 저품질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지속하시면 안 하시는 것보다 더 나빠요. 네. 다 빼야 되겠네요, 그럼. 안 돼, 안 돼요. 수정도 하지 마세요. 어, 지금까지 쓴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두시고요.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이렇게 네. 계속 하신 건가요? 지금까지? 아니요, 안 했고, 이번 챌린지 하면서 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목 뽑는 게 좀 어려웠는데, 네. 이번 챌린지 하면서 올려주신 글들 보니까는 저렇게 지역과 내가 하는 것과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따라해봤어요. 근데 모든 글에 그렇게 하시면 치명적이고요. 아, 그거를 최대한 이제 다양성 있는 키워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음, 뭐 예를 들면 양주 요가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양주가 어디 지역이에요? 경기도. 그러면 경기도 양주 무슨 동도 있나요? 네. 무슨 동 요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양주 음, 요가 해도 되고 무슨 동 요가 해도 되고 경기도 음, 요가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지역 음, 키워드도 다양하게 풀 수 있고 그다음에 음, 요가라는 것도 영어로 요가를 쓸 수 있고 한글로 요가도 쓸 수 있고 필라테스 같은 거 뭐 자세 교정 뭐 맨몸 운동, 뭐 자세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다양한 언어 사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치명적입니다. 아, 그 패턴이 이렇게 글은, 일정하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 그게 안 되는 예, 거. 예, 아, 똑같은 걸 반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아, 가지 패턴을 랜덤하게 쓰는 건 괜찮아요. 아, 근데 하나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는 나를 그냥 없애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건 제일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 간혹 가다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수강생들 만나서 너무 깜짝 놀라서 한번 경주 강의를 갔나? 뭐 어딜 갔는데 그 경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포스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랬더니 그 전에 오셨던 강사님이 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대요. 아, 그래서 모든 글에 자기 브랜드 이름을 넣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리 글에다가 다 썼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수정 보완 해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음,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저희 그룹에 있거든요. 그때 강의 음. 들으시고. 네. 근데 그거 제일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또 뭐 고칠 거 하나 있을까요? 글 봐드릴 거. 앞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 제목이랑 키워드가 좀 궁금했었고, 아, 그 이게 하나는, 그래서 네, 마지막에 들으시면 장점이 지금처럼 앞에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쫙 나와요. 네네. 질문할 거리가 점점점 줄어들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조금 네.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그 카테고리가 네. 이게 지금도 숨겨진 게 굉장히 더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는 아, 그때그때 내 생애 주기마다 계속 이제 뭐 수업도 있다가 바꿔서. 없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생겼다가 없다가 또 닉네임도 바뀌었다가 막 이러니까는 나름 아, 정리한 건데 이걸 없애는 게 옛날 거를 아예 노출을 안 시키는 게 난지. 근데 카테고리 이동이나 변화를 많이 주는 건 블로그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처음부터 기획할 때 조금 그 구성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음, 틀에 나는 어떤 걸 할 거고,
그 안에 세분화로 어떻게 타겟팅을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에 대한 기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 하실 때는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구성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이거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이 카테고리 구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유진이라는 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원 안에 모든 게 다 나뉘지만 전체를 합쳤을 때는 원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전체 큰 틀의 주제, 관련 주제를 딱 들여놓고 그 안에 모든 게 부합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원칙을 정해놓고 하면 뭐가 있냐면 겹치거나 빠지지 않게 나뉘게 돼요. 그럼 카테고리를 여러 번 움직일 필요가 없죠. 큰 틀 안에서. 그래서 이 원을 조금 그려놓고 카테고리 구성을 전반적으로 하신 뒤에 이제 앞으로의 장기적인 롱런 할 수 있는 블로그의 구성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고민을 좀 하실 때 요 MEC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네. 구글에서 MECE. 여기 보면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눈 것. 모든 항목들이 상호 배타적이면서 모였을 때는 완전히 전체를 이루는 것. 네. 그래서 제 닉네임이 생각대로 사는 여자잖아요. 저 생각대로 살아서 모든 게 콘텐츠가 묶여요. 네. 내가 뭔 일을 해도 생각대로 사는 여자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냐면 저 되게 다양성 있는 사람이고 하는 일도 되게 많고 종류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드로 묶기에 너무 난해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생각대로 사는 여자라는 원을 만들고 그 안에 저를 나눠서 집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성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글은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쓰신 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발 끌고 걷다가 자주 넘어지지 않나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데? 라는 환기를 시키면서 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동기가 만들어지는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글 쓸 때 보면 앞에 질문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은 잘 해주셨고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찍은 사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퍼온 사진들만 하면은 노출 떨어질 확률들이 아주 커요. 그리고 이제 에드포스 같은 승인율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찍은 사진 말고 남이 찍은 도용 이미지가 많으면 유사 이미지가 많으면 에드포스트 승인도 좀 떨어지고 인플루언서 될 수 있는 승인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근육 사진이나 이런 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내가 써야 되지만 이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내 발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들은 내가 직접 찍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성 있는 콘텐츠이긴 하지만 글량으로 전체로 봤을 때 글량이 조금 부족하고 사진 수도 조금 부족하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자주 넘어지거나 뭐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 발이 아프다. 어떻게 넘어진다. 어떻게 통증이 온다. 이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좀 더 많이 시켜주시면서 그걸 구체화시켜서 풀어주시는 구성이면은 일반인들이 볼 때 좀 더 편안하게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답변이 좀 됐을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저희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돼서 이제 바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저희 거래처가 오셨는데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잠깐만 있으라 그랬어요. 제가 밥 먹기로 했는데 저희 집 앞에 지금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국 사람이어가지고 이분이 지금 혼자서 되게 길을 헤매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뒤에는 이제 그 마무리할 거고요. 제가 코칭은 명예전당 계신 분들은 이제 1회 코칭을 지금처럼 받으시는 거고 코칭을 참관하시는 거는 100% 무료로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예전당 방에 올라오는 중코칭 링크에 언제나 들어오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공부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이 방만 들어오면 평생 블로그 공부는 공짜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1일 동안 제가 해드리는 건 없지만 제가 항상 얘기 드렸듯이 이 코칭은
코칭이 시작인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의 코칭으로도 많은 거 얻어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챌린지를 한 번 하시고도 지금 재참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번에는 놀랍게도 다 새로 오신 분들이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한 4-5기수 정도는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딱 이렇게 열심히 해서 21일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자극받으려고 모여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제가 정말 최소 금액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칭 꾸준히 글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초보 단계는 적어도 100일 정도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날짜는요, 21일 날 코칭이 끝나면 대부분 제일 빨리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3개 정도 보통 드리는데, 이번 기수는 인원이 적어서 하루 날짜로만 잡은 거고요. 보통은 한 2-3일 정도 날짜를 드리고, 거기서 선택하실 수 있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래도 만남 기념이라서 단체 사진 하나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단톡방 명예전당에 이제 코칭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복닷컴 단톡방에도 독려할 수 있게 여러분들 코칭 후기